왜 자꾸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 나는 정말 진심이었는데 왜 결국 나만 이용당한 기분일까? 혹시 이런 생각 밤잠 설치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돌아보면 참 많은 사람에게 마음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고 그 부탁을 들어주면 상대방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마워했죠. 그 모습에 마음이 뿌듯해서 다음에 또 부탁을 해오면 외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고마움은 당연함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먼저 나서서 챙겨주지 않으면 오히려 서운하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치 내 선의가 그들에게는 언제든 뽑아 쓸 수 있는 공짜 쿠폰이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20년간 사회심리학을 연구해 온 사회심리학 박사 이진성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착하게 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하지 말고 둥글게 지내고 웬만하면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50이라는 나이를 넘어서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지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많은 분들이 내가 너무 착해서 그래라고 자책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착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어떻게 잘해 주었느냐 하는 그 방식에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나의 선량함이 때로는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지, 그리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나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를 귀하게 만드는 6가지 대처법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단단한 존중을 되찾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인생의 길목에서 힘이 되어 드릴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상처받았는지 알려면 먼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우리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우리를 얕잡아 보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심리 구조가 있습니다. 첫째, 우월감에 빠진 멍청이들입니다. 조금 직설적인 표현이지만 심리학에는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타인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죠.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배려를 능력 없음이나 약점으로 해석하는 아주 위험한 착각에 빠져 삽니다. 그들 눈에는 싫은 소리 하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는 우리가 만만해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은 강하게 나가지 못하는 걸 보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군. 그러니 내가 좀 함부로 대해도 괜찮겠지 하는 아주 오만한 생각을 기저에 깔고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배려는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얻어낼 이익을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형이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정말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그 호의가 3번, 4번 반복되면 어느새 그것을 기본값으로 설정해 버립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던 그 말이 어느새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되어버리는 순간이죠. 마치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듯 당신의 친절과 도움을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당신이 오늘은 좀 힘들겠는데라고 거절이라도 하면 그들은 당신의 사정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며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고 서운해합니다.
와튼 스쿨의 조직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세상을 주는 사람 기버, 받는 사람 테이커, 그리고 중간인으로 나누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가 없이 주기만 하는 착한 기버는 이기적인 테이커들의 가장 손쉬운 먹잇감이 되기 쉽다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셋째, 죄책감을 무기로 삼는 교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가장 악질적이고 우리를 정서적으로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착한 마음과 죄책감을 파고듭니다. 너밖에 없어. 내가 안 도와주면 난 정말 끝이야와 같은 말로 우리를 올가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차마 외면하지 못합니다. 내가 여기서 등을 돌리면 저 사람이 정말 큰일이라도 날 것 같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죠. 심리치료사 수잔 포워드는 이를 정서적 협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동정심과 책임감을 인질로 삼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면 잠시 평화가 찾아오지만 머지않아 더 큰 부탁을 들고 와 우리를 옥죄어 옵니다. 결국 우리는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거나 해결사가 되어 내 인생은 뒷전인 채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착함은 미덕이 아니라 그저 이용하기 좋은 도구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 없는 착함을 멈춰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독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걸까요? 정말 내가 만만하게 생겨서? 내가 운이 없어서? 아닙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 당신이 착해서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지 못해서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했을 때 마음속으로는 이건 좀 아닌데 싶으면서도 차마 안 돼요 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끙끙 앓았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 순간 우리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걱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이걸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겠지? 우리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쩌지?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거야.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내키지 않는 부탁을 마지못해 들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비극의 씨앗이 싹 트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머릿속에서는 아주 무서운 심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호의에서 의무로, 권리에서 명령으로. 이 4단계의 변화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처음 당신이 베푼 것은 분명한 호의였습니다. 상대방도 그것을 알고 고마워했죠. 하지만 거절 없이 호의가 반복되면 상대방은 어느새 그것을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은 원래 이런 걸 해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거죠. 의무의 단계가 굳어지면 다음은 권리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당신이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조금이라도 늦거나 거절하면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느끼며 불쾌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계는 명령입니다. 이제는 부탁의 형식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그거 해놔, 그거 좀 갖다 줘와 같이 당신을 아랫사람처럼 대하며 당연하다는 듯이 지시하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깊은 자괴감과 억울함에 빠집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까지 할까? 한 번만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당신과의 관계를 감정적 교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처럼 대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부탁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수락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시스템으로 당신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어느 날 갑자기 작동하지 않으니 고장났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결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거절 없는 친절이 그들에게 잘못된 학습을 시킨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억울해하며 밤을 지새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착한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고 존중받는 삶을 되찾기 위한 나를 귀하게 만드는 6가지 실전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첫째, 죄책감 대신 분노를 느끼십시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우리는 흔히 내가 뭘 잘못했나? 라며 자책부터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억울하다면 억울하다고 느끼십시오. 화가 난다면 그 화를 똑바로 마주하십시오. 분노는 아주 중요한 감정 신호입니다. 지금 누군가 나의 경계를 침범했다고 알려주는 강력한 사이렌과 같습니다. 그 부당한 대우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라는 건강한 분노를 느끼는 것이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참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은 소중합니다. 둘째, 한계를 명확히 선포하십시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엔 좀 어렵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네요. 이 한마디를 내뱉는 것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언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지켜야 할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감정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거절을 이해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걸러내는 과정입니다. 셋째, 미안해요 대신 고마워요로 바꾸십시오. 우리는 거절할 때 습관적으로 미안해요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낮은 위치에 놓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말을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했을 때 미안하지만 안 되겠어요. 대신 그렇게 저를 믿고 부탁해 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여력이 없네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의도는 인정해 주되 나의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죠. 이 작은 말 한마디의 변화가 당신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넷째, 왜? 대신 그럴 수 있죠 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왜 나한테 이래요? 라고 묻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해시킬 논리도 그럴 의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감정적으로 얽히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마음속으로 한 걸음 물러나 저 사람은 원래 저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구나.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며 감정적 거리두기를 하십시오.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가져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 쓰레기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다섯째, 모든 것을 설명하지 마십시오. 거절을 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해 장황하게 이유를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러이러한 일이 있고 저런 사정이 있어서 하지만 당신을 믿지 않고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당신의 사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설명 속에서 공격할 약점을 찾으려 할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침묵은 가장 강력한 대답입니다. 어렵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설명은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을 뿐입니다. 마지막 여섯째, 맞춰주는 삶보다 존중받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분과 평판에 맞춰주기 위해 나 자신을 너무 많이 깎아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며 상처받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몇몇 사람에게는 서운한 사람이 되더라도 나 자신을 존중하며 단단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존중은 구걸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가치를 알고 지켜낼 때 비로소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경계가 있는 멋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첫날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외면받는 착함보다 존중받는 단단함으로 살아가세요. 착함은 세상 가장 큰 미덕이지만 그 미덕이 결코 나 자신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에 마음고생하는 또 다른 착한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을 통해 당신만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나도 그랬어요. 이젠 이렇게 해보려고요 하는 당신의 솔직한 이야기가 지금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세상 가장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을 응원하겠습니다.